어떻게 반디야? 엄마가 키가 174래요. 아. 뭘 봐, 야하다는데. 그러니까 더 보고 싶지. 역시. 파트가 싫어. 아싸, 오늘 끝나고 보러 가요? 아가씨 보러 가야겠다. 아 진짜. 혼자. 아 정말 뭘 정말. 너무하네. 영화관을 안 좋아한다니까. 근데 왜 보러 가요? 안 가요. 수업 준비할 거예요. 난 어제 집에서 그 시절 봤거든. 근데 그거 생각이 안 나. 학원 되게 좋아. 학원이 제일 좋아요. 당황했어. 에어컨도 빵빵하고. 근데 그 영화 봤어요? 뭐야? 그 시절 우리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네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재밌어요? 30분 만에 봤어요. 그걸 왜 사진 입간해 봐요? 스킵하면서. 네이버에서 구매해서. 혼자 있을 때 봐야겠어요. 네. 감성적인 영화죠. 와, 이상하다. 역시 이상해. 약간 그 일본 영화 그 특유의 감성의 느낌이 나요. 근데 중국 영화예요. 뭐가요? 맞아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그건 뭐야? 그 그거 있어. 근데 그거 되게 당황스러운 거. 그 영화 굉장히. 여자 배우가 이쁩니다. 나의 맞아. 소녀시대랑 다른 거야? 걔 누구야? 달라요. 근데 그 써니에 나온 그 예쁜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 민효리? 칼 이렇게 완전 비슷하게 생겼어. 아 민효린인가? 비슷하게 민효리 봐. 그 민효린 대만 진짜 영화 중에 그 재밌는 영화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랑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저 고3 때 나왔거든요. 몰라? 얘 말할 수 없는 비밀도 몰라요. 나 영화 안 봐. 그 남학생들은 아마 그 영화는요 내가 아는데 지금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고요. 한 20살쯤 돼서 20살 이후에 첫사랑을 한번 겪고 연애를 한번 하고 성인이 돼서 그러고 나서 학창 시절이 그리워질 때쯤 보면은 굉장히 감명 깊어요. 그리고 추천을 드리면 술 좀 먹고 보세요. 굉장히 감수성이 폭발합니다. 오늘 각이에요? 술 좀 먹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학창 시절이나 그 대학교 들어와서나 이제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사귀었던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예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요? 약간 그 풋풋하잖아요. 특유의 감성이 있고. 근데 스릴러예요, 참고로. 재미없어. 근데 스릴러예요. 반전 스릴러예요. 알고 보니 여자가 귀신이었어요. 맞아. 스포 다 했다. 뭐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알아도 그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요, 재밌고요. 맞아. 무슨 영화가? 말할 수가 있는데 피아노. 진짜요? 근데 그 그딴 여러분들이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유명한 영화인데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96년도인가? 2000년인가? 뭐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나온 영화인데 그게 마지막 반전이 이제 굉장히 봤어요. 그거 아니구나. 그 영화 자체는 다 안 봤어도 반전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고 옛날 영화들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더 많죠. 사실 요새 영화들보다 영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일본 영화 이제 멜로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일본 영화 많이 보시고요. 일본 영화 같은 프로그램. 그 일본 영화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 풋풋하고 뭔가 약간 굉장히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가 굉장히 어디 모자라고 백침이 넘치는 여자를 좋아해요. 굉장히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배우가 맞나? 근데 요즘 한국 드라마도 그렇게 되고 약간 한국 드라마도 그런데
일본 특유의 그 감성은 굉장히 막 잘 나가고 잘생기고 그런 모든 게 완벽한 남자 배우가요. 뭔가 어디 하나 모자란 여자 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굉장히 그것도 한 명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완벽한 남자애는 5명이도 좋아해. 약간 그건 너무 일본 특유의 그 뭐랄까 오타쿠 기질이지. 재밌어요. 나중에 그 영화는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또 나중에 본 영화도 처음에 이제 개봉했을 때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봤을 때랑 또 달라요 느낌. 네. 그리고 술을 먹고 보세요. 그 시절 네.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혼자가 그 시절 자. 막 이름 기억이 있어. 그거 뭔가 부모님이랑 보니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 뭔지 6번. 근데 이수빈한테 패배했어요. 자, 6번 잠깐 보세요. 6번을 보시게 되면 6번은 우리 이거는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냐면 같은 거리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아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안 돼요. 6번은 알겠니? 왜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정한 거리의 비예요. 비.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같은 거리야. 거리. 알겠니? 같은 거리인데 자 같은 거리에 이루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는 건데요. 자 얘는 위에다 쓰세요.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6번은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수직 2등분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써져요.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성분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에 A라는 성분이 있고 B라는 성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수직 2등분선을 그려보면 뭐 이쯤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얘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의 성질이 뭐냐면 여기가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아무거나 내가 점 하나 P라고 잡았을 때 요 P에서 A까지와 P에서 B까지를 이었을 때 이 거리가 항상 같아요. 됐니? 왜냐면 여기 밑에가 수직 2등분이니까 요렇게 이었을 때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2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2등변 삼각형 성질 중에 하나가 수선을 내렸을 때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선분의 양 끝점에서 이 수직 2등분선 위에서 아무거나 있게 되면 요 삼각형이 무조건 2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요. 됐니? 이런 식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면 돼. 이 노란 선 위에 아무 점이나 이거 잡아서 이렇게 이어도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얘네끼리 두 개가. 알겠어? 그러면은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이 생길 텐데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이어보면 뭐가 되더라? 수직 2등분선이 되더라 라는 거야. 됐어? 그럼 문제 해석해보면 잘 봐. 두 점 AB에서 밑줄 쳐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죠? 그죠? 걔는 밑줄 치고 쓰세요. 걔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자취가 바로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결국.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거를 지금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주는 거야.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알겠니?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우리 했었죠? 했었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무슨 조건? 수직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점 조건이죠. 그래서 수직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점 조건은 뭐예요?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뭘 지나야 돼?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을 지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개가 요걸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다. 첫 번째 수직 조건부터 가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6시에 끝났는데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술 먹었더니 죽겠네 진짜. 원장님이 소환해서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학원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업이 어제 마지막이었거든. 10시까지 못 갔어. 원장님이 너 남아 그랬어. 네. 내가 너네한테 하듯이 넌 남아. 내가 너네한테 하듯이 남아 그랬는데 원장님이 너 남아 그래서 언제 끝나셨는데 10시? 아니 PC방 갔다 올까 오버워치 한번 해볼까 하다가 고급시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오버워치 한번 해볼까 하다가 PC방 내려갔었거든? 자리가 없어. 맞은데 진짜. 밑에 어제 일요일 또 저녁이다 보니까 밑에 PC방 네, 지하 2층 내려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올라왔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았잖아. 쌤부터 내지. 그래? 제가 오전에 쌤. 나 일하면 돼. 옛날에 PC방에서도 담배 피울 수 있었거든요. 지금 선생님. 뭐야? 못 피죠, 이제. 흡연실 있어요. 얘요. 근데 냄새가 나. 맞아. 냄새. 원래 게임은 담배 피면서 해야 제맛인데요. 와. 와. 왜냐면 롤 같은 거 하다가 죽으면 할 게 없어. 아, 맞아. 한 30초, 40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 담배 한 대 피고 그러면 되는데. 똑같아요. 뭘? 아니야. 자. 해야지. 네. 채팅으로 실패 올렸어. 이거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하잖아. 자. 손가락 까딱까딱까딱. 누가요? 아니야. 뭐가? 근데 얘 롤을 이것만 하면 된대요. 롤이요? 진짜 그거만 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그것만 해도 움직이긴 움직여요. 맞아서 좋지. 움직이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그래요. 타자 엄청 빨리 쳐야 돼.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네, 그럽니다. 너는 어디 있으면. 자, 자연스럽게. 이제 안 부러워. 저쪽 팀 애들이. 요새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잘 못하는데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옛날에 했던 게 이제 스타. 아, 그래. 네, 스타 엄청 했죠. 우리 초등학교 때 스타 아, 엄청. 쌀 때. 써는 안 돼. 네, 육저글링 쳐들어오면 죽여버린다고 5살 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트. 쌤이 중학교 때 카트가 처음 나왔거든. 학교 컴퓨터실에서 카트 이제 컴퓨터 선생님 수업하고 있으면 다 카트하고 다 카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서드는 저 총싸움 별로 안 좋아해요. 총싸움은 별로 안 좋아하고 오버워치로 동반. 오버워치 그래서 오버워치 해볼까 말까인데 그 다음에 이제 RPG 알피. 아, 디아블로 바람의 나라 메이플 말하면 저 바람의 나라 5차 승급이에요. 나 메이플 와. 스테이지 존나 좋아. 그리고 저는 뭐든지 게임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은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모두의 마블에 쏟아부은 돈만 얼마나 모두의 마블에 한 40만 원 쏟아부었을 거예요. 와, 오네. 그래서 다 깨셨나요? 네? 거의 그 당시 최강 카드 다 모았죠. S. 지금 안 한 지 꽤 1년 넘었구나. 다시 컴백하라고 엄청 못했는데. 컴백하라고 문자 오면은 뭐 다이아를 몇 개 드려요. 뭐 이러는데 귀찮아요. 그 모두의 마블 하면 열받아요. 맞아. 모두의 마블은 제일 짜증내는 게 뭐냐면 내 의지와 내 실력과 상관없이 이 지는 게 있어서 볼.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짜증나고 넷마블 욕하고 막 그 처음에 시작했기. 뭐 그랬었죠. 그 다음에 한동안 하던 게 이제 롤하고 추워. 그래서 어디까지? 롤은 그 랭크는 안 했어요. 원래이요? 네. 저 노말만 한 2,000판 했어요. 와. 일반 게임이요? 일반 게임만 2,000판이요. 근데 일반 게임 문제가.
아 그게 있었어. 그 여자친구랑 같이 롤을 했거든요. 여자친구도 잘했잖아요. 네. 해물파. 여자친구 전 여친 그분과 이제 롤을 같이 전 여친 그분과 이제 롤을 같이 해서 보듀오였어요. 내가 원딜하고 그쪽이 서포트하고 근데 서포트한테 욕 먹고 왜 못 먹냐고. 처음에는 이제 오빠 잘 좀 해봐로 시작했는데 거의 끝물 무렵에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뭔지 마음. 저도 뭔지 못하니. 자 어쨌든 원래 서포시 잘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애를 하시면 취미를 공유하세요. 그러면 오래 가요. 취미를 공유하고 여러분들 취미가 뭐 예를 들어서 베이킹이나 요리다 그럼 남자친구 요리 시켜. 그러다가 특별한 아니 그냥 해서 오빠 나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좋더라 이러면은 그런데 갖다 대고 나는 못해 이러고 그러면 이 새끼 뭐야 이러면 뭐 자꾸 그런 거 해줘야지. 여자친구 남학생들도 나중에 대학교나 가서 여자친구 사귈 때도 나는 게임 좋아하고 뭐 해. 게임 좋아하고. 근데 게임 좋아하고 하면은 취미 공유하면은 같이 하면 재밌어요. 장원도 쌤도 그 여자친구분이랑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끌려가서 카트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네? 누가 더 장원도 쌤이 훨씬 많죠. 강원주 쌤. 훨씬 많다고요? 네. 그럼 진짜 얼마나? 많이 어려요. 오늘 두 자리는 아니에요. 두 자리 차이는 아니에요. 부자리 차이 있는 거 없어요? 9살이 아닌데 9살. 네, 그래서 9살? 네, 몇 살인지 네. 모르겠네. 근데 원더슨 홈페이지 보면 완전 달랐어. 원두쌤 홈페이지 보면 원두쌤 그 살찐 이유가 그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분이 계속 매겨서 핑계 모르고. 너무했다. 사람이 1년마다 10kg씩 쪄. 와. 무슨 그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거위 그 진짜 쉽게 빠져. 아. 푸아그라고 먹이잖아요. 강제로 그런 거 같아요. 어제 분명히 어제도 같이 끝나고 다 수학과생들 회식해서 갔는데 어제 분명히 저녁에 그 김밥을 먹고 그 김 선생 김밥을 한 줄 먹고 그다음에 점심 때 어느 분이 그 치킨 마요를 안 드시고 남겨놓은 거야. 그것도 배고프다 그래서 치킨 마요까지 분명히 먹었거든. 장원두 쌤이 두 개를 15분 만에? 15분이 뭐야? 10분 만에? 아니요 치킨 마요 하나랑 김밥 한 줄. 먹고 나서 그래서 이제 회식을 갔죠. 회식을 갔는데 이제 그 골뱅이집을 갔는데 파전집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는 배부르다고 아까 저희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언행 불일치를 보여주시는 거야. 배부르다 이러면서 골뱅이 무침이 나왔는데 그 파절임이랑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배부르다 하면서 파를 막 무슨 국수 먹듯이 먹고 파전 배부르다 하면서 진짜 배부르다 이러면서 파전 먹으면서 막 파전 막 이렇게 찌고 있고 막 굉장히 잘 먹어요. 옛날에 윈터 할 때도 그 급식에서 윈터. 전설의 그 10돈가스 원샷 원킬 젓가락 한 번에 돈가스 하나 남기면 아깝다고 그 통에 남아있는 거를 그냥 젓가락 한 번에 그냥 먹고 나 앉아서 그 젓가락질 10번에 돈가스 10개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똑같이 예쁘네. 그러니까 원래 돈가스 크기로 하면 그게 좀 크게 썰렸거든. 작게 썰린 게 아니라 크게 썰려가지고 한 입에 먹기 되게 이렇게 한 입에 먹기 되게 큰데 이제 그 먹으면 다 이빨 까질 것 같고 입천장 다 까질 것 같고 튀김가루 때문에 그거 한 입에 접어가지고 먹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신공 접어서 그러면서 살 빼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고 아니 항상 그래요. 막 먹으면서 살 빼야 되는데 다이어트 중이라는 거야. 어디 가요? 이랬더니 자기 야식을 끊었대. 야식을 끊고. 근데 저녁에 밥을 이만큼 먹어. 대단해요. 쌤이 말은 저는 살이 쭉 빠진 거죠. 옛날에 별명이 백곰이었는데 하얀데 통통해가지고 얼굴 동그래가지고
옛날 얼굴, 쌤 진짜 하얗시. 네, 얼굴이 동그랬거든요. 제가 쌤 대구 같아. 목이 없었어요 제가. 진짜로. 기호가 제가 지금 한 62kg, 61kg 정도 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작년 초에 설날 때 몸무게 재보니까 78kg? 네. 17kg 빠졌죠, 17kg.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소주 마셨다니까요? 소주만 먹었다니까요? 아, 아 저 살 빠진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 안 해줬어요? 차여서 살 빠진 거예요 저? 했어요. 사셨어요? 네, 차여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소주만 먹었어요. 안주도 하나도 안 먹고. 네. 어슬퍼. 소주 먹고 토하고 소주 먹고 토하고 소주 먹고 토하고 그러니까 살 빠지더라고요. 까지만. 네. 그러시. 이거 칼로리 높지 않아요? 왜요? 술이 칼로리 높다고 하잖아. 토하잖아요. 다시.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절하고. 네. 이 정도. 머리는 알코올. 네. 큰일 나요. 네. 자, 보세요. 술 먹을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꺼두세요. 네. 어떤 다시 키가 그냥 네. 남아줘요. 핸드폰 친구를 줘도 다시 친구한테 뺏어서 다시 뭘 해요. 큰일 나요. 그 페북에서나 볼 만한 진상짓은 다 합니다. 니네 안 그럴 것 같지? 니네 안 그럴 것 같지? 무섭다.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자, 봐봐. 자, 기울기 구합시다. 성분 AB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1과 4, 5와 2 그렇게 돼 있으면 성분 AB의 기울기는 두 점의 기울기. 계산해보면 5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얼마예요? 5 빼기 2니까 6이죠, 6.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4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성분 AB의 기울기. 그치? 그럼 성분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 M은 뭐가 되어야겠어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성분 AB의 중점 구해볼게요. 성분 AB의 중점. 자, 성분 AB의 중점 구해보면 가운데 점 구해보면 2개 더해서 나누기 2죠. 2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얼마입니까? 2, 얼마에? 2개 더해서 나누기니까 3 이렇게죠?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는 수직 이등분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얘 기울기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지나는 한 점이 뭐가 되냐면 중점 2,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시게 되면 공식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공식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이다 라는 거 공식 활용하시면 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네, 나머지 문제들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들아 어디냐면 여기는 쌤이 여기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은 쌤이 풀어보란 것만 풀어봤고 아까 설명해 준 건데요. 자 131페이지 보시면 131페이지에 그 2번 내가 체크해 주는 거는 꼭 풀어봐야 돼. 131페이지 2번 그 다음에 4번 2번, 4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 꼭 풀어보세요. 6번 오케이? 그 세 개는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차 확인 학습에서는요. 2차 확인 학습에서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넘겨서 6번 그 다음에 7번까지는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거는 꼭 풀어봐야 됩니다. 오케이? 됐지? 자, 넘어갑시다. 도형의 이동. 자, 우리가 이제 수어원에서 두 단원 남았습니다. 도형의 이동과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 두
단원 남았는데요. 요거 잠깐만 설명을 좀 큰 틀을 잡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요, 도형의 방정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맨 처음에 뭐 배웠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을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점. 내분 점, 외분 점. 그지?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지? 그 다음에 점과 좌표라는 걸 배웠죠? 좌표 평면이 뭔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어요? 그 다음 단원이 직선 배웠죠? 그죠? 직선 배우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원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각각의 개별적인 도형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점이라는 것과 직선이라는 것과 원이라는 거를 각각 개별로 배운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제 남은 두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과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뭔가 새로운 도형을 배우는 게 아니야. 새로운 도형을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 수원에서 배우는 도형은 어디까지만 배우냐? 원까지만 배워요. 알겠어? 그럼 이제 원에 대한 방정식까지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원까지 끝났어. 새 도형 배우는 건 다 끝난 거야 이제. 됐니? 그러면 도형의 이동과 부등식의 영역 이 두 개가 남았는데 이 두 개는 결국 뭘 할 거냐면 앞에서 배운 거를 활용하는 단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서는 점을 이동할 수도 있고 직선을 이동할 수도 있고 원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됐니? 앞에 배운 걸 응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역은 뭐냐면 영역은 색칠을 하는 건데 점은 안 나오고요. 영역에서 직선과 원에 대해서 그 직선과 원에 대한 우리가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 부분이 영역, 색칠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는 이제 각각 개별적인 도형들의 성질이나 개별적인 도형들을 각각 배운 거라면 이제 도형의 이동과 부등식의 영역은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거. 기말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근데 이게 개념이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개념, 원의 방정식 막 개념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도형의 이동은요, 개념이 되게 쉬워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건데, 인더번고 같은 경우도 작년에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게 있었는데,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좀 복잡한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문제에서 굉장히 좀 고난도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잘 복습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는 새로운 걸 배웠다면 지금은 이제 배운 걸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평행이동 한번 볼게요. 136페이지. 평행이동. 자, 공식은 안 어려워. 개념은 하나도 안 어려워. 금방 끝나요? 자, 평행이동부터 할게요. 평행이동은 두 가지 이동이 있는데 점을 이동시키는 것과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점을 이동시키는 것과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똑같이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보자. 됐니? 그러면 점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있는데 2,4라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됐니? 그럼 2,4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점을 A-라고 한다면 얼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서 얼마? 얼마? 4. X에다 2 더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3. 끝. 이거야.
됐니? 됐니?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점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 표현 방법이요. 얘랑 얘가 조금 달라. 그래서 점에 대한 표현인지 도형에 대한 표현인지만 잘 구분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자, 표현하는 방법은요. 얘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죠. 그러면은 x, y라는 것을 이동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써지냐?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요. 됐어?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더해주겠다라는 얘기고 얘가 점에 대한 표현법이야. 됐어? 근데 자 이제 도형으로 갈게요. 도형에서 가장 간단한 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원을 이 이동을 통해서 이동시킨다고 해볼게.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 자리에 잘 들어 x 자리에 이제는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야. 뭘 대입할까?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평행 이동을 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도 부호 바꿔서니까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4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 다 되죠. 대입되는 게. 오케이? 왜?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증명은 알 필요 없어. 증명은 알 필요 없고 점이 이동이 되는 거지 도형이 이동이 되는 거지만 잘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동을 한다라고 해보면 자 원이 이동을 하면요 주목해야 될 거는 중심의 좌표예요. 됐어요? 중심의 좌표가 0,0이죠. 그죠? 그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데 자 0,0은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죠. 점을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점을 이동하는 거니까 점은 부호 바뀌어 들어가 아니면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0에다가 2 더하고 y 0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니까 2, 마이너스 1로 바뀌죠. 그죠?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중심이 2고 마이너스 1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점을 이동할 때는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점을 이동할 때는. 근데 도형을 이동할 때는 x 자리에다가 자 도형은 표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도형은 똑같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는데 x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x 빼기 2를 대입하겠다 이 뜻인 거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뭘 대입하겠다? y 부호 바꿔서 플러스 1을 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점의 평행 이동부터 정리를 할게요. 점의 평행 이동 보시게 되면 점의 평행 이동은 거기만 밑줄 치세요.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나타내진다. 밑줄. 됐니? 됐니? 그 다음에 그래프의 평행 이동. 그래프의 평행 이동 옆에다 써. 도형입니다. 그게. 도형의 평행 이동은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얘들아 밑에 그래프에서 f, x, y는 0 찾아봐. 밑에 그래프에서. 밑에 그래프. 그 박스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그 이상한 곡선 있죠. 거기에서 f, x, y는 0 찾아봐. 찾았어? 그 다음에 또 말풍선 보시게 되면 fx-a, y-b는 0 있죠. 찾았어요? 네, 그거 화살표로 이어주세요. fx, y는 0에서 fx-a, y-b는 0으로 바뀐 겁니다. 됐니?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밑에 박스에다가 별표 5개 치세요. 결국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첫 번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점을 이동하는 건지 도형을 이동하는 건지를 따져야 돼. 그래서 점을 이동하면 x 대신에 밑줄 점은 x 대신에 x 플러스 a, y 플러스 b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됩니다. 밑줄 치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 부호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하나 비교해서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자, 2번 보세요. 자, 2번 보시면 2번에서 나와 있는 게 평행이동이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y가 그냥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하여 문제에서 점이야 도형이야? 이동하는 대상이 점이야 도형이야? 2번은 점이죠. 그죠? 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동에 의하여 잘 들어. 이러한 의용에 의하여 점 3,5를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점은 뭐라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이해됐어? 부호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3에다가 뭐 더하자? 3에다가 뭐 더하자? A 더하자예요. A 더하자. 그냥 이동하니까 x가 얘로 바뀌고 y가 얘로 바뀌는데 지금 점을 이동하는 거니까 3도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5는 빼기 2니까 3이다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됐어? 보호 안 바뀌고 그대로. 그러면 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얘가 1,b로 옮겨지더라 라는 거죠. 이게 이거랑 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비교해보시면 3 플러스 a가 얼마야? 3 플러스 a가 1이겠죠. 3은 b이고. 그치?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는 3이 돼서 2개 곱하시면 2개 더하면 답은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근데 5번 보세요. 5번이 아니라 6번 6번 봐봐. 6번은 뭘 이동시켜요? 점이야 도형이야? 6번 봐봐. 6번에서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죠. 직선 동그라미 치세요. 직선도 도형입니다. 자, 직선을 이동시킵니다. 직선을 이동시키는데 f x, y에서 y 플러스 2로 가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부호 헷갈리면 안 돼. 잘 봐. 이거는 지금 뭘 이동시킨 거야? 점이죠. x, y 점이고 얘 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 부호 안 바뀌니까 이거를 한글로 써보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도형에다가 대입할 때는 x 1을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돼? 네. 네네네. 경편해요. 자,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돼?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 도형에 대입할 때는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돼. 알겠어? 플러스 1. 그러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1 대입하면 x 자리에 x 플러스 1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y 마이너스 2는 a x 플러스 1 대입하고 뒤에 플러스 b까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y는 전개하시면 a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까지. 됐니? 근데 문제에서 이게 얼마래? 얘가 1 취한다고 했으니까 2고 얘가 얼마야? 문제에서 직선 y는 2x 플러스 3과 1 취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3인 거죠? 그죠? 됐어요? 그럼 a가 2네요. 따라서 a가 2고 2 집어넣으면 b 플러스 4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거 복습 잘하세요. 자취의 방정식. 수학